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자,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 전세가 많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만 지급하는 것 같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도 지급하고 멀차임도 지급합니다. 근데 이해 차원에서 하나 설명드리면 임대차 계약은 개념이 어떻게 되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개념 정의를 할 때 이 보증금이란 단어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도 존재하는 겁니다. 반면에 전세권 계약은요. 전세권 계약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라고 하여금 목적물을 점유하게 하고 사용 수익하게 하고 반면에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뭘 지급하죠? 전세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전세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출로 뭐가 나오죠? 전세금은 전세권 계약의 성립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표현했지만 임대차 계약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전세금은요. 전세권 계약의 성립 요소이기 때문에 전세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다. 이런 표현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보증계약은 별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두 개 하는 거죠. 임대차와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과 보증계약이 두 개 존재하고 그 둘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에 있습니다. 종된 계약이다. 자, 그렇게 근데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세권 계약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또 이해 차원에서 복습 차원에서 종된 계약 지금 여기서 나왔죠. 종된 계약 의미는 뭐냐면 실질적인 주종을 나누는 의미로는 임대차 계약이 뭐 취소든 무효든 해지 등으로 종료가 되면 그 종된 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없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주종의 의미는. 주된 계약과 종된. 그러니까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지만 종된 계약의 얘기는 이 종된 계약의 운명은 주된 계약의 운명에 맡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된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종된 계약을 배운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뭐였죠? 매매 당시 계약 당시에 지급하는 계약금 계약. 매매 계약과 비교했을 때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의 운명은 매매 계약의 운명에 달라진다. 즉 매매 계약이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이 없어지면 계약금 계약도 어떻게 된다?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배운 때가 뭐냐면 환매예요. 매매 계약 체결과 동시에 환매 계약을 동시에가 중요하죠. 동시에 환매 계약. 환매의 경우에도 주된 계약과 종된 계약입니다. 그 특징은 종된 계약은 주된 계약의 운명에 맡겨진다. 그게 특징입니다. 자, 또 한편은 이제 보증계약은 낙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나오니까 실제로 임차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실제로 현실로 지급해야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즉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성 계약입니다. 우리가 계약에 종료했을 때 요물 계약은 전형적인 계약 중에서는 뭐가 있다고 했었죠? 민법의 전형적인 계약서는 현상 광고 계약. 현상 광고에 대해서는 그 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계약으로 이해합니다. 통솔은. 현상 광고 계약을 광고를 계약으로 이해하게 되면 요물 계약이다. 그리고 전형적인 계약은 아니지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요물 계약으로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의 경우에는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만이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고 그리고 효력이 발생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일방적으로 약정 해정권을 해약금 약정으로 추정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약 착수할 때까지. 즉 계약금 계약만 했지 실제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직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닙니다. 현재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당사자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이를 근거로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요물계약의 특성인 겁니다. 살펴보는 이유가. 자, 다음. 그럼 임대차 보증금은 왜 수수를 하는지, 임차인이 임대를 지급하는 이유는 뭐죠? 그 목적은 담보예요. 어떤 담보?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예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차임 지급 의무예요. 그 밖에 이제 목적물 점유한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일 때 목적물 점유한 사람은 임차인이에요. 따라서 임차인이 사용 중에 귀책 사유로 파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그리고 상가의 건물에게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상가 임차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비한 손해배상 예정액들 그런 어떤 채무들을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 담보 이런 개념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이 의미는 뭐냐면 앞에는 종료라는 것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즉 임차인이 임대에게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자, 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반면에 계약이 종료되면 뭐가 발생하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환할 금원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종료시랑 뭐냐면 어느 시점에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료돼요. 그리고 반환하는 때까지는 뭐냐면 공제되는 이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 모두 채무를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런 의미에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라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차임상의 부당이든 아니면 그동안에 발생한 손해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그런 의미라는 거. 핵심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부담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별개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 질문인데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입증. 보증금을 지급했다. 누가 하는 거죠?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은 목적이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줬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에게 그걸 돌려줄 의무가 있다. 즉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이유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럼 누가 입증책임있습니까? 누가 보증금 준 사실이요? 당연히 임차인에게 있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이유로 보증금 돌려줘. 그 얘기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 그에 따라 뭘 줬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주고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이 첨부가 되는 거고 보통 공인중개 사무실 통하게 되면 더불어 계좌이체 방법을 합니다. 나중에 이런 어떤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줬습니다. 근데 영수증 안 받았다. 나중에 임대인이 나 보증금 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거. 이게 기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임대인의 충당 의사 표시가 필요한 여부. 왜 이게 쟁점이 되냐면 먼저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제가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전인데 이거는 계약 기간 중, 계약 존속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먼저 보겠어요. 임대차의 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무슨 의미냐면 먼저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는 뭐가 있죠? 계약 기간 만료가 있고요. 아니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 도중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그 이후에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채무들은 임대인의 별도 의사표시 없어도 당연히 공제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서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당신이 나한테 아직 연체 중인 차임이나 아니면 나한테 책임을 지한 손해배상들을 공제하겠습니다 하는 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공제된다는 거예요. 당연 공제. 그게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우리가 임대차 계약 종료 배웠죠. 그렇게 되면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할 의무, 즉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의무, 즉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앞에 전제가 붙어요. 반환할 보증금이 있을 경우요. 왜 그런 표현이 들어가냐? 당연히 공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만 반환 의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충당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는 바로 이것 때문에요. 자, 계약 기간 중이에요. 자, 이 개념을 생각을 해서 계약 기간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 중에 자 볼게요. 이해 차원에서 좀 설명을 할게요. 계약이 시작했어요. 시기 종기예요. 계약이 시작됐고 종기예요. 그럼 이 시점에 차임을 연체 중이에요. 임차인이. 근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법상 임대차 계약인지 아니면 주택 임대차 계약인지 상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임 연체가 2개월 이상, 상가 또는 3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즉 임차인에게 차임 연체 사실은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얘기해요. 차임을 연체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얘기하냐? 지금 당장 차임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까 임대인에게 어차피 보증금에서 빼도 되는 거 아니냐. 당연 공제되는 성격이 있으니까 차임을 공제하겠다. 보증금에서. 뭐라고요? 차임을 실제로 지급하는 대신에 보증금에서 빼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차임은 연체된 사실이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발단의 시작은 뭐냐면 계약이 끝났을 때 그 이외에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를 모두 당연히 공제한다는 전제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 논리를 갖다 쓴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차임 연체 사실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 임대인이 정해진 시점에 차임을 주세요 하니까 임차인이 아직 보증금이 있으니까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거 딱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당연히 공제된다는 얘기는 차임 지급을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 공제된다는 얘기는 거기서 빼. 그게 임차인이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제는 이게 포인트예요. 계약 종료제는 당연 공제는 계약이 종료됐을 때 나오는 얘기고 계약 종료제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임대인이 오케이 하면 상관없지만 임대인의 별도의 그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당연히 공제, 임차인의 주장만으로 즉 보증금을 뺄게요. 아직 보증금이 남아있으니까 나 차임 지금 않겠습니다. 빼세요. 그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걸 알고 싶은 겁니다. 이 종류에 따라 반환할 때까지 그 성격 때문에.
만약 이 논리가 계약 종료 전, 즉 계약 기간 존속 중에도 적용된다면 임차인이 거기서 보증금을 빼요 하면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불리하죠. 계약 기간 2년 동안 차임 안 주고 계속해요. 그리고 나서 버티는 거예요. 보증금 다 소진시키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은 자력으로 개인적으로 용도 집행을 못해요. 그 얘기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야만이 집행이 가능해요. 그런데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럼 그동안에 임차인은 버티는 동안 임대료나 관리비도 안 줘요. 그럼 나중에 임대인은 남아있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할 수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출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겠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실무에서는 보증금이 남아있던 이유로 거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임 연체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거죠. 당연히 공제가 이걸 거절할 수 있게 되면 차임 지급 연체라는 사실이 발생할까요? 없습니다. 이 차임 지급 연체는 상당히 중요해요. 예컨대 상가금융 임대차보호법에 아니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아니면 권리금 회수기와 관련해서 차임 연체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계약 종료 전과 종료 후를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존속 중에는 연체 차임 총당 여부를 임대인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 이 표현도 아시면 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충당 여부를 자유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존속 기간 중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손해배상 책임에 있는 경우 임대인 의사에 따라서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고, 그럼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부족한 보증금을 언제까지 메꾼다는 얘기를 씁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만큼 감액된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언제까지 충당시켜라. 이런 조항을 넣습니다. 실무에서는.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자,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